자, 성창경 위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창경 KBS 언론노조 위원장 하다가 사표를 내시고 지금 자유통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신 분인데, 자유통일당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 제가 지금 공천관리 좀 뭐 잘해라 이런 얘기 좀 쓴소리 좀 했는데, 자유통일당은 공천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네, 자유통일당은 네. 이제 자유공화당으로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쳐져서 네. 자유공화당이 자유공화당이 됐고, 저는 여전히 뭐 자유통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이제 복수에 네. 그럼 자유공화당의 공천관리위원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미정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양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을 새로 구성을 하는 문제 등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것은 이제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유통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그렇군요. 이라고 말씀하신 게 나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아직 합당 절차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합당 절차는 다 끝났는데. 아니 근데 어저께 네네. 우리 김경재 의원님이 나오셔서 여기 이봉기 TV에 나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합당 절차가 이게 법적인 뭐 논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왜냐면 그게 뭔지 과정이 뭐가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인을 안 받고 지도부에서 그냥 김문수 대표가 몇 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무효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김경재 의원이 하시던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는데, 김경재 전 의원께서도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에 합당하는데 실무위원, 그 양당 대표가 통합하자고 결의를 하고 난 뒤에 각각 당에서 3명씩 이제 구체적으로 뭐 당명이나 그다음에 대의원 기구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을 협상하는 실무위원이었습니다. 그 합당 실무위원이었어요? 예, 사진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거 말고 사진이요, 사진. 여기 보시면 우리 공화당에서 합당할 때 여기가 이제 이분과 이분이 우리 공화당 직원이고, 저와 김경재 전 의원과 최인식 이 세 분이 자유통일당의 협상대표. 그래서 3대3으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 그럼요. 협상을 다 했는데 어제 말씀한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본인은 전혀 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이 합당에 관해서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전혀 합당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또는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합당을 반대하고 계셨다. 라는 투에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한 그 팩트와 다른 내용을 하셔서 팩트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광훈 목사님도 이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이 양당이 합당하는 걸 포함해서 전체 자유통일당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한 분이 없잖아요. 김문수 대표가 있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없는 이 정당은 만약에 4월 15일 날 총선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독자유당이든 또는 우리공화당이든 뭐 새벽당이든 다른 당과의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은 찬성을 하셨고, 그런데 다른 당들이 들어오기를 주뼛주뼛하고, 특히 친박신당이라고 하는 그 홍문종 전 의원이죠. 그분이 우리 공화당하고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뭐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그러나 홍문종 의원은 우리 공화당과 하는 것은 반대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니까 먼저 하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합쳐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합당이 된 것은 2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20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양당 대표와 그리고 저를 포함한 협상단 3명씩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 양당 간의 실무전 요 세 분 해서 6명이 실무 협상을 해왔습니다. 실무 협상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기에 다른 조건들, 뭐 이를테면 대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하자, 또는 최고위원을 몇 명으로 하자, 사무처를 어떻게 하자. 요 서류를 좀 주십시오. 요거 말고. 요거는 최종 이제 합의된 합의문이고요. 요거 말고, 요게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이게 덮어주세요.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공화당에서 가지고 왔던 몇 차례 실무 협상을 하고 난 뒤에 합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설당의 당명은 자유공화당으로 한다.
1번이에요. 그다음에 당 상징은 녹색과 빨간색으로 한다.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로고 뭐 최고위원 다 등등 해서 있는데 이 문제를 협의를 하다가 여기 보면 신실 당명에 관한 의견이 나왔어요. 예. 아까 그 협상 대표들이 설명을 쭉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 신실 당명은 우리는 그 다시 논의를 해보니까 우리 그 자유통일당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광야교회와 그 우파단체에서. 네. 그런데 저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짓고 싶다.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어준 이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갔던 그 세 분의 협상 대표가 각각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네. 저는 자유공화당도 괜찮다. 합칠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당만 이름만 고수하면 저기가 흡수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협상은 이제 이 당명을 놓고 결렬이 된 거예요. 예, 성창경 공관위원장은 자유공화당 찬성을 했는데 김경재 의원은 찬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김경재 의원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2월 20날 조원진 대표와 김문수 대표가 합의하고 난 뒤에 네. 두 분이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해서 네. 당명은 뭐 두 개 이름 가운데 하나씩 따가지고 자유공화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버렸어요. 김문수 대표가. 예. 그래서 그러니 당 대표가 이름을 합의를 이미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특정 당의 이름을 가면 그 한쪽이 흡수되는 거니까 네. 이건 옳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의견이 많아서 또 전광훈 목사님도 이 당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정광훈 목사는 자유공화당이 당명에는 반대를 하셨구만요. 반대보다도 네. 정광훈 목사는 그 자유통일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정광훈 목사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양당이 합쳐지면 네. 각각 자기 이름만 고집하면 합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해서 자유공화당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네네. 제가 직접. 어. 그래서 그 다음 협상 때 아까 이제 6분이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최인식 그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그 김경재 전 의원님께서는 당명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광훈 목사님도 반대하셨다 해서 제가 그러면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양보를 해서 자유공화당도 괜찮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같은 협상단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조금 곤란하기도 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협상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협상하는 아까 인물삽 이제 이분들이 여기는 우리 공화당에 갔고 그 다음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왔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홈앤더 어웨이 경기를 한 거네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김경재 대표님께서 그때 요 분이 협상을 하러 간 자리에서 갑자기 그 이를테면 저녁 7시에 대표가 오는데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고 있다가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약속이 있다고 갑자기 일어서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협상에서는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몇 시까지 가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재 대표와 최인식 대표 이 두 분은 제가 판단컨대는 그 양당 통합에 대해서 전혀 할 의지가 없다. 근데 그 명분을 이제 당 이름을 내세웠거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정광훈 목사님과 접촉을 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두 당이 합치면 중간 이름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했고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이 방송을 보고 들은 내용이 네. 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라고 네.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은 신설된 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의 이러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집행위원회와 네.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이 대의원대회에서는 지금 이 대의원들이 전국 대의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당이. 그래서 저희가 비상당무위원회라고 해서 전체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상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4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참석한 거고요. 과반수 이상이. 거기에 42명 가운데 3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유공화당으로 합당하는 합당하는 거에 거. 대해서. 예. 그리고 당명까지도 네네 전부 다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그때 핵심은 당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권이 6명. 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이분은
그 김경재 전 의원님은 이 회의 도중에 나가버렸고 네. 최인식 사무총장님은 기권을 하신 분이고 반대가 없습니다. 36대 6.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규정을 보면 우리 당이 보면 이게 지금 대의원 구성이 안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신설 정당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에게 이 이름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걸 가처분 신청 등등 해서 하는 것들은 1년에 이런 자범을 일으키려고 하는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한 어떻든 그 가처분 신청이 됐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려지겠죠. 그럼요. 옳고 그름이. 네네. 그건 옳고 그름 가리면 되고. 네. 이제 문제는 어저께 김경재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김문수 대표와 정강훈 목사가 갈라섰다. 말하자면 경론을 벌인 끝에 같이 안 하기로 했다는 식의 뉘앙스의 말씀하셨는데 갈라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구속된 게 2월 21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고 3월 4일에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4일 날 서울구치소 이감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기 전에 네. 통합은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옥에 간 사이에 통합이 된 게 아니라 통합 발표는 합당 발표는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는 2월 21일입니다. 네. 그 전에 이미 합당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협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제가 판단컨대는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정강훈 목사가 저 감옥에서 그런 당부의 지시를 했는지도 모르죠. 아 이거 깨라.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김문수 대표님이 거의 매일 네. 그 서울 이렇게 종로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을 방문을 면회를 합니다. 아침.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조금 늦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거기 원샷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제 당을 해본 김문수 그 대표로서 완샷이라는 건 이제 홍문종당. 그 홍문종당. 그다음에 또 제야 또 다른 뭐 대학 세력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들어오면 되는데 당이기 때문에 뭐 새벽당, 새벽당. 뭐 등등 해서 같이 이렇게 완샷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정광훈 목사의 의견이죠. 네, 그런데 이제 홍문종 그 당의 홍문종 대표는 조원진이 하면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하기는 곤란하겠구나. 그러면 이거 늦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를 얻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네. 빨리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또 있으면은 국고 보조금을 3월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치르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법적인 문제는 불법으로 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정광훈 목사가 반대를 하셨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으면 이분들이 나타났겠습니까? 그죠? 정광훈 목사님이 이때 나타나서 회의는 했는데 회의 도중에 이게 의견이 차이가 나니까 결렬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반대를 하면은 네. 아예 이 당과의 그 통합을 안 할 것 같으면 진행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과 통합을 하기 싫은 것 같으면 이분들 왜 나타났겠어요? 통합은 하려고 그랬는데 조건 같은 게 이제 만나다 보니 그래서 제가 네.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화면 하나가 다른 합의서를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최종 합의서인데 말고요. 가운데 네. 가운데 요 합의서를 보면 네. 당명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러한 세부 중에 요게 해결 안 됐을 뿐 거의 대부분의 디테일한 것은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몇 명으로 두자. 그래서 처음에는 최고위원을 몇 명으로 두는 것을 우리 공화당에서 우리는 자기는 6명, 네. 우리는 4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가 안 맞게 두는 걸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5대5로 모든 의결 기구는 반반씩으로 하자. 저기는 당원이 3만 명이라 그러고 네. 우리는 한 2만 명이 채 안 되지만 그래도 절반. 그러니까 저기는 매월 당비가 뭐 2억 이상 들어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다. 각각 떨어져 있어서는 고사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 정광훈 목사님은 큰 틀에서 합의를 해라. 통합을 하라 하고 네. 자유공화당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시고 난 이후에 딱 제한됐지 않습니까? 면회보는 시간이 하루에 3차례니까. 네. 그런데 그 면회보는 시간에 줄기차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김문수 지사님과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정광훈 목사님은 뭐 통합을 해라.
그렇지만 조금 더 늦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당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시간이 지나면 후보 등록 기간이 3월 20며칠부터 진행되는데 행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도저히 기다려도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먼저 이 통합을 하면 나머지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두 개 통합 안 하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들어올 그릇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통합을 하고 나면 그릇이 들어올 거다. 역시 들어오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김순례도 들어왔고 그리고 서청원도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어제 김계재 전 의원이 서청원 대표가 비례 1번 내락 받고 들어왔다. 그런 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이고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면 그 누구도 저는 뭐 거기 자유통일당원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공화당도 아니고 전 제3자로 어저께 이제 김경재 의원이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를 들었고 예. 오늘 성창경 또 공관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걸 지금 듣는데 예.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 때문에 틀어졌을 수 아니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 서청원 이야기는 아니 뒤에 왜냐면 한참 있다 이쪽에서 나왔어요. 정강원 목사라든가 이제 김경재 의원은 서청원을 받아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김경재 전 의원이 서청원 대표가 오시면 전 대표가 오시면 이분이 8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록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제 김경재 전 의원께서 면회하는데 김문수 대표가 책상을 쾅 치고 내 갈 길을 간다라고 나왔다는데 감옥에 면회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구치소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앞에 요거 있잖아요. 그 책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이 같은 게 있더만. 다이는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길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방송에서 말씀은 책상을 치고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뭐 서청원 속에 뭐 구렁에 있다 그런 소리는 사실 제가 뭐 다시 대놓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황교안에게 한번 배신당하고 김문수에게 또 배신당했다 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과 그다음에 정가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지난 270여일 동안 광야교회와 이스만 광장에서 의규투합해서 같이 이루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도 없고요. 사실 그때 지금 뭐 여기 나왔던 저 최인식 또는 사무총장이나 이경재 전 의원이 뭐 그때는 뭘 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분은 함께 싸우고 함께 호흡하며 나라를 지키자고 그렇게 투쟁했던 분들인데 이분이 갈라설 이유도 없고 지금도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여기 종로 경찰서에서 저기 구치소로 이감되고 난 날 그 서신이 하나 왔어요. 정강훈의 옥중 서신.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목사님이 보내왔던 서신과 완전히 다른 결의 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의 서신은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 기도 덕분에 잘 있습니다. 가열차게 투쟁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런 덕담이었는데 여기 가보니까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이후에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홀로 광화문 광장에 애국 동지들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서울역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워딩 자체가 평소에 정가훈 목사님이 쓰지 않는 워딩이고 정가훈 목사님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가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가짜 메시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게 행여나 정광훈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분이 지금 뭐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지도자인데 계속 어제 출연하셔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하고 또 이 서신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의 서신이라고 하긴 하니까 저희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더구나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하는데 모든 분들이 반대했고 광화문 원로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명이 참석했다는 그 회의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그래서 이 기록과 메모가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영훈 교수, 서울대학교 역사 경제학과 졸업한 이승만 학장의 이영훈 교수, 김수열 일파만파 회장, 이충근 교수, 김태우 교수 이런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아니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옥중 서신에는 광화문의 원로들이 다 반대했다.
그리고 역시 정치인들은 아주 개인적인 이해타산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아주 쪼잔한 분으로 보이고 목사님이 그죠? 뭐 누구하고 배반당했다는 듯이 그 어제 실질적으로 그 김경재 대표는 김문수 대표가 목사님을 배반하고 갔다, 뭐 결별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직접 가서 네. 이영한 전도사님이 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받아 적어요. 이렇게 구술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못 하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받아왔다고 해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변호사가 받아와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변호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은 고영일 변호사님과 또 다른 변호사를 해촉해버렸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고영일 변호사님을 해촉한 이유는 뭐 이것 때문에라고 보기 힘들고 어쨌든 그 고영일 변호사님도 같은 혐의에 공범으로 된 부분이 많아요. 집회까지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해촉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거기에 그분이 메시지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호사가. 네네. 이게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은 어제 김문수 대표에 대해서 광화문에 다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거랬죠. 목사님은 김문수 대표가 정광훈 목사를 배신했다. 광화문의 입장을 배신했다. 조원진에게 갖다 바쳤다라고 라는 말로 개인적인 비난을 한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김문수 대표님도 잘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광화문과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어제 이 메시지를 갖다 준 이모 변호사님의 메시지였고 이분이 어저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이걸 다 읽었습니다. 네.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 요약을 하자면 네. 어제 김경재 전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마치 김문수 대표와 정광훈 목사님이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갈라선 걸로 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정당을 하나 창당하는 과정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례대표를 누가 잡음도 나고 그러죠. 비례대표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 네. 또는 그 지역구에 뭐 공천을 주고 싶은 사람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했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그 광야교회 개반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는 기독자유당, 네. 하나는 자유통일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기독자유당으로 옮겨라. 또는 여기 있는 그 이미 가입한 네.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탈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목사님과 김문수 대표님의 큰 대의는 이런 뭐 정당에 이름을 올리고 누가 뭐 주도하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자.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이걸 지금 큰 대의로 저도 그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왔는데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네. 누구나 다 그러는데 거기에 누구나 다 하지 않는 사적인 이익과 또는 감정이 개입되면 그래서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게 지금 고질적으로 그동안 자유우파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위해서 마치 대의를 하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정광훈 목사는 오너고 네. 김문수는 CEO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얼마나 모욕되는 말입니까? 정광훈 목사님 왜 오너입니까? 그분은 영적인 지도자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 운동을 일으키는 분이지 마치 오너라면 그럼 실질적으로 소유주자다. 정 목사님 이걸 하면 이제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밖에 나와서 정광훈 목사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 모사다. 무슨 막말 모사다 하고 이게 덫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김경재 의원 같은 관력 있는 분이라면 뭐 그걸 가려서 정 목사님에 대한 갈등을 좀 언급을 하지 말고 그리고 김문수가 잘못한다면 뭐 그건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협상에 참여했고 그리고 협상 참여하고 난 뒤에 정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협상 시간에 상대방이 앉으면 일어서 버리고 네. 또 협상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분. 그러면 처음부터 이 협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해야지.